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2018년 국민건강보험 단기수지 적자 1,700억 원 계획된 적자다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입은 62조 1,159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62조 2,93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작년 1년 동안에 단기 수지가 1,778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778억 원 단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던 겁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이런 오해를 부추기는 모양새마저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걱정스러운데요. 오늘 방송에서 이 이슈를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적자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 시각이 옳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시민사회와 진보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778억 원의 단기수지 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 이런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문재인 케어의 예정된 보장성 확대의 그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장성 강화의 속도를 더 높이라, 이런 주문인 겁니다. 제가 볼 때 1,778억 원의 작년도 단기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이 적자 자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보다는 오히려 보장성 확대의 속도가 다소 미진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더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 정당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케어는 지난 10년간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2022년 70%까지 높이려는 보장성 강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전략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애초에 계획을 세웠고 단계적으로 매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겠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당시에 국민건강보험은 약 20조 원의 재정 적립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20조 원의 적립금 중에서 절반 10조 원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그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1,778억 원의 단기수지 적자는 애초에 계획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70%를 달성하면 국민이 직접 부담하던 의료비가 무려 18%나 감소됩니다. 국민 전체 평균적으로 18% 국민 직접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감소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 비급여는 국민이 전액을 부담하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64%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형이나 성형 등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으로 가치 있는 비급여 의료 항목들은 신속하게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시키고 있고요. 또 다소 이 과정에서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자동적으로 조금 더 많이 치게 하는 예비 급여 항목으로 분류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 편입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조치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소득계층이 있죠.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중하위 소득계층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혜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매우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학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2년 차이자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었던 바로 첫 해, 바로 2018년도죠. 이 2018년도에 나타났던 연간 당기수지 적자 1,778억 원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제 대충 결론에 가닥이 잡히는 것 같죠? 지난해 건강보험 단기 손실액, 이것은 말이죠, 원래 정부가 예정했던 1조 2천억 원 이상의 단기 적자에 비하면 거의 1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이 말은요,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적자가 적게 났다라는 겁니다. 보장성 확대 속도가 오히려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시민사회와 진보적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보장성을 확충하려면, 그러니까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 조치를 하나씩 추진하려면 의료계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의료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됐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행 시기를 좀 뒤로 미루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시행 시기가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다.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옳았던 거죠. 계획된 적자 규모보다 오히려 작년에 시연된 1,778억 원의 단기 수지 적자는 계획된 적자폭보다 훨씬 더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본래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올해는 좀 더 빠르게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조치, 문재인 케어의 혜택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좀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을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때 추진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입니다. 12세 이하 영구치의 광중합형 복합내진 충전, 이건 이미 올해 1월 건강보험에 적용됐죠. 그리고 콩팥이라든지 콩팥, 방광, 그리고 콩팥이나 방광은 비뇨기계죠. 그리고 항문, 그리고 이런 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비뇨기 하복부 건강보험 적용은 이미 올해 2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순 9개열 치아 교정 건강보험, 이것은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방 추나요법 있죠. 척추 교정하는 추나요법은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머리 있죠. 두부와 경부의 MRI 촬영, 이 MRI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올해 상반기에 될 예정입니다. 사실 뇌 MRI는 작년에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얼굴, 두부와 경부에 대해서 MRI 건강보험이 상반기에 적용이 된다. 그럼 하반기에는 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까요? 하반기에 비급여, 급여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미 작년에 종합병원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2인실과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병원과 한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복부와 흉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상반기까지 두부까지, 뇌는 이미 작년에 됐고요. 두경부까지가 상반기에 MRI가 건강보험 적용됐는데,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복부와 흉부까지 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립선이라든지 자궁함이 우리가 생식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생식기 분야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하반기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 중증 질환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기획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조치, 문재인 케어가 대대적으로 강화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매년 적자가 실현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누적되어 있던 10조 원의 적립금을 모두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 가서는 OECD 평균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 80%까지 갈 수 있도록,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70%까지 달성하고 그 이후에 OECD 평균 수준 80%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건강보장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